여러분 집에 있는 선풍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날개가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시죠? 그런데 2009년 어느 날 TV 뉴스에 날개 없는 선풍기가 등장합니다. 다들 저 안에 작은 프로펠러가 숨어 있는 거 아냐? 하고 의심했지만 그건 진짜로 날개가 없는 선풍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미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제임스 다이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볼바로우 손수레에서 시작해 5127번의 실패 끝에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고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로봇 청소기까지 혁신을 멈추지 않는 다이슨. 실패가 어떻게 성공의 연료가 되는지, 그리고 가격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그의 철학까지 준비되셨다면 출발합니다. 1970년대 초 영국 시골 농가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무거운 손수레를 끌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임스 다이슨. 진창을 지날 때마다 얇은 바퀴가 진흙에 파묻혔죠. 그는 바퀴 대신에 공을 달면 어떨까 생각했고 공 모양 바퀴를 장착한 볼바로우를 만들어 특허까지 받습니다. 출시 1년 만에 영국 손수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며 발명천재란 소리를 듣죠. 하지만 회사를 함께 꾸린 동업자가 특허를 빼돌려 미국의 모방 제품을 팔아버립니다. 다이슨은 첫 사업을 통째로 잃고 망연자실했어요. 그때 깨달은 교훈은 아이디어만으론 부족하다. 끝까지 지킬 수단이 필요하다였습니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불편을 발견합니다. 새로 산 청소기가 몇 번 쓰자마자 힘이 확 떨어진 거죠. 먼지 봉투가 막혀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엔 거대한 사이클론 집진기에 눈길을 줍니다. 산업용 기술을 집안 청소기에 옮기면 되잖아. 그래서 차고를 실험실로 바꾸고 골판지 원뿔에 청소기 모터를 연결해봅니다. 결과는 흡입력이 그대로네. 문제는 프로토타입 그 뒤입니다. 작은 건 먼지 토네이도가 약하고 큰 건 소음이 하늘을 찌릅니다. 다이슨은 5년간 5127개의 시제품을 만들고 부수고 조립하며 개선해요. 실패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겨를도 없이 매일 기록하고 수정하고 재도전. 그리고 5127번째 모델에서 마침내 흡입력, 소음, 그리고 비용의 3박자를 잡습니다. 이제 대기업이 줄 서겠지 하고 다이슨은 유럽과 미국 청소기 회사를 돌지만 현실은 야박합니다. 봉투 안 팔리면 우리 장사 망해. 봉투 없는 청소기는 시장성이 없소. 그렇게 30여 곳이 문전박대. 하지만 포기 없습니다. 다이슨은 설계도를 들고 일본으로 날아가죠. 일본 가전사 에이펙스가 그의 기술력에 눈독을 들입니다. 일본 소비자는 새롭고 멋진 기술을 좋아하니까 1986년 샤이니 핑크 외관의 지포스 청소기가 도쿄 백화점에 등장합니다. 가격이 무려 $2,000. 하지만 매진 행렬. 1991년엔 도쿄 국제 디자인 페어 대상까지 거머쥐면서 다이슨은 로열티로 첫 자금줄을 확보합니다. 이제 자기 이름을 건 회사를 만들 때가 된 거죠. 1993년 영국 윌트셔시골에 다이슨 LTD에 간판이 걸립니다. 첫 모델 이름은 DC01. 노란색 포인트와 투명 먼지통이 진열대에서 단연 눈에 띄었죠. 참고로 먼지가 다 보이면 소비자가 혐오감 느낀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다이슨은 아니, 작동 원리가 보이면 더 신뢰하죠 라며 강행했고 그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소비자는 먼지 모여드는 장면을 보며 속이 다 시원했거든요. 그 결과 출시 18개월 만에 영국 청소기 판매 1위, 진공 청소기는 따분한 가전이라는 인식을 깨고 첨단 테크토이로 포지셔닝에 성공했습니다. 승승장구 같아 보이죠? 그런데 다이슨은 실패 수집가라 불릴 만큼 대차게 부딪힙니다. 2000년 2개의 드럼이 반대 방향으로 도는 컨트라 로테이터 세탁기 출시. 빨래는 잘 됐지만 가격이 2배, 무게도 2배. 소비자는 그냥 기존 세탁기로도 충분해요 라고 반응했고 몇 년 못 버티고 단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얻은 듀얼 모터와 진동 제어 기술은 훗날 로봇 청소기와 헤어드라이어 설계에 녹아듭니다. 2006년엔 에어블레이드 손 건조기. 10초 만에 손이 싹. 공기 흐름 연구가 점점 깊어지죠. 그리고 2009년 날개 없는 선풍기인 에어 멀티플라이어가 등장하자 선풍기는 날개라는 상식을 깨고 터빈을 숨겨 공기를 15배 증폭시켜 부드러운 바람을 만듭니다. 가격이 $300였지만 그래도 잘 팔립니다. 심지어 2017년엔 전기차 프로젝트에 20억 파운드 투자. 하지만 배터리 시장 경쟁의 벽이 높자 2019년 과감히 접습니다. 다이슨은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려면 기술도 타이밍도 맞아야라며 미련 없이 퇴각합니다. 실패를 희망 고문이 아닌 학습 이벤트로 보는 거죠. 자, 다이슨 성공의 엔진은 뭘까요? 첫째, 엔지니어는 곧 디자이너 문화. 팀을 부서별로 쪼개지 않고
한 공간에서 설계, 모형, 테스트를 실시간 피드백합니다. 다이슨은 멋진 겉모습은 성능이 완성된 뒤에 따라온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R&D에 대한 집착. 매년 매출의 30% 가까이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세계 곳곳에 15,000개 넘는 프로토타입을 굴리고 있습니다. 셋째, 특허 방패. 전 세계 보유 출원 특허가 6,000건, 호버가 흉내냈을 땐 400만 파운드 배상 판결을 받아내며 아이디어는 보호받아야 더 큰 혁신이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죠. 넷째, 프리미엄 가격 전략. 싸게 만들어 많이 팔자 대신 좋은 것을 비싸게 팔자. 그렇게 확보한 마진을 다시 R&D에 투입하는 선순환은 스타트업에게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죠. 이제 다이슨이 우리에게 남긴 실전 교훈을 4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 출발하라. 청소기는 왜 금방 힘이 빠질까? 단순한 불만이 100억 달러 브랜드의 씨앗이 됐습니다. 둘째, 실패는 데이터다. 5127번의 프로토타입, 그리고 단종된 세탁기와 전기차까지. 다이슨은 실패를 돈 낭비가 아니라 실험 비용으로 봅니다. 셋째, 시장의 권유에 과감히 도전하라. 대기업이 외면해도 일본을 선택해 성공했죠. 통념을 깨는 시장 진입이 때로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가치가 가격을 이긴다. 비싸면 안 팔린다는 고정관념 대신 성능으로 설득하면 프리미엄 시장이 열린다는 것. 이건 하드웨어 스타트업에도 통용되는 공식입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 뒤엔 40년에 걸친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늘 이렇게 말하죠. 성공은 별로 가르쳐주는 게 없다. 실패야말로 모든 걸 가르쳐준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도 수십 번째 프로토타입 앞에서 이게 될까 고민 중이라면 다이슨의 5126번의 실패를 떠올려 보세요. 포기하기 직전, 그 다음 한 번이 역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내가 겪은 실패와 배움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실패 경험이 다음 혁신의 씨앗이 될 테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